원래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는 항상 그 빠른 속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서 파고드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억을 재생한다는 의미로 최종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것을 익히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들 중에서 새는 문제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는 문제를.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30일 남았고 이제 오늘이 29일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은 25일밖에 안 남은 거 사실. 25일밖에 안 남아서 왜? 제 경험에 의하면 성인은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나흘 정도는 공부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반드시. 예, 성인은. 예, 나흘 정도는 공부할 수 일이 생겨요. 집안에서 애가 사고를 치던가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가거나 하여튼 앞으로 29일 남겨놓고 한 나흘 정도는요 없는 날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심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일이 하루만 생기잖아요. 하루를 공부 못해서 받는 타격보다는 점수적인 타격보다는 하루를 공부 못했다는 심리적인 타격이 더 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공부하던 그 자기의 어떤 그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왜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조금 누구하고 부딪히거나 그러면 앞으로 못 뛰거든요. 한번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꾸준하게 이런 컨디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일만 남았고 나흘 정도는 어차피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 안 생기면은 하늘이 도와준 거니까 나흘을 버는 거지. 예. 그리고 항상 시험 보기 전날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날 시험을 보면은요. 전날인 26일은요. 전 과목을 다 보셔야 되고 전 과목에 반드시 한 번씩 읽고 가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공법이면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예, 5개, 그죠? 도지사, 승인, 6개, 예. 항상 매년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하고 가시면 돼. 그러면 전 과목에 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많이 확인하셔야 돼.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잘 까먹거나 착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 다 메모해놨을 거예요. 그걸 시험 전날 전 과목 다 보셔야 되고, 이제 역순으로 6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6과목이니까 6일이 필요한데 근데 공부하면 그래도 기억이 제일 오래 가는 과목을 앞에다 배치하고 기억이 빨리 사라지는 과목을 뒤에다 배치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에 2과목을 갖다가 해가지고 6일을 쓰는 방법이 있고 하루에 한 과목씩 정리해서 6일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전에 다시 또 6일이 또 필요하다고요. 6일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 아니면 하루에 2과목씩 해가지고 최소한 앞으로 3번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반복할 때는 어떤 교재를 쓸 것인가? 자기가 가장 손때가 묻은 전범위가 다 나오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약집 같은 거라든가 자기 정리한 노트 중심 하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차피 문제에 나오는 그 지문이 다 책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지문이 다 책에 있는 거니까 공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요. 아주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절대 자기가 지금까지 안 풀어봤던 문제 푸는 것은 금물이야. 금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정리할 때 예상 문제 120문제 풀 텐데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풀어봤던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지문들로만 구성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를 갖다가 다시 반복해 풀어야 되고요. 이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풀어봤던 문제 다시 푸는 거. 여기 나온 지문들이 이제 익히는 거죠. 그 대신에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주 봐서 맞추는 거예요. 낯이 익어서 맞춰야 돼. 낯이 익어서. 예. 그래서 자주 봐서 이 학생이 우리 학생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서 태어나고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몸무게는 어떻게 이런 거 우리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이 골라내는 거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 이분에 대해서 내가 쓰는 주관식이 아니야. 그냥 다 봐가지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가시면은요. 문제를 풀다 보면 5개 지문을 다 알고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문의 정답 지문을 알고 맞히는 거야 그냥.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한 개 알고 맞히고.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하나 알고 맞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중에 하나 생각하다가 하나 찍고 3개 중에 하나 찍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거 과락 넘겼을까 싶은 게 공법이에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은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저 아마 공법 가락일 것 같아요. 맞춰보니까 70점이야. 예, 60은 70점 나와요.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맞힌 문제가 한 10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10문제밖에. 그러면 10개는 자기 정답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개는 다 틀렸나? 그거 아니에요. 30개도 2개 중에 하나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손이 정답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예. 예. 꾸준히 추석하신 분의 특징. 그리고 25일 남은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시험을 보고 합격도 하고 떨어져 봤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남은 한 달 정도에요. 오늘 현재 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모든 국가시험이 다 그래요. 20%. 그래서 오늘 시험 보면 붙을 사람이 전체 합격자 20%라니까. 그러면 나머지 80%는요. 이 시험 한 달 남겨놓고 결정이 됩니다. 합격자 자석이 80%는 현재 비어있어. 누가 될지 몰라요.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20%입니다.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차피 합격하실 분들이 20% 있어요. 단 그분도 남아 한 달간 놀면은 다 떨어져요. 예. 그럼 이거는 모든 국가시험이 다 그래요, 여러분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는 저희 한양대 부속병원 바로 밑에가 법대 고시반 기숙사예요. 그 기숙사에서는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사법시험 1차 시험 모의고사를 매달 보는데 그럼 무조건 응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시반에 들어가면 4년간 등록금을 면제시켜 주거든요. 고시반에.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매달 25일 날 학교 정문 앞에 옛날에 신탁은행이 있었어요. 10만 원씩 책값 구입비가 나는 옛날에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물론 집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매달 25일이 되면은요. 근처에 술집에 법대생들로 꽉 찹니다. 고시반 정원 한 100몇십 명 되는데 꽉 찹니다. 왜? 목돈이 들어오거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봐요. 그때 이제 카트라인을 넘어서는 친구들 합격선들 매년 한 100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0명이 합격하는데 100명, 110명이 합격을 하는데 보니까 한 달 전에 본 모의고사는 합격권에 드는 애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각자 본인이 공부하는 데가 있어. 고시원 가는 친구, 절로 가는 친구. 마지막 한 달간 이제 달달 외워가지고 나머지 80%를 채우는 거예요. 그 합격자 발표하고 보면 뭐 110명, 100한 5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한 달 사이에 80명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모든 국가고시가 다 그래요. 한 달 사이에. 객관식은 객관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외우냐가 여러분들 중에 이미 20%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그 상태 유지만 하면 붙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80% 자리는 유동적인 거예요. 유동적.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 자리를 차지하는 거.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합격이야. 응?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상태가 이제 80%입니다. 이거. 예. 얼마나 이제 앞으로 달달 외우고 빠른 속도로 반복하느냐. 이게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80%가 돼야 될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거든. 우리 아주 우수한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디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예? 이런 것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날 엉뚱한 것만 안 하면은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임박하면은 막연한 불안감이 자기가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올 것 같아. 문제가.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잘 공부 안 돼서 나와요.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이 그런 겁니다. 선생의 불안감은 내가 안 가르친 것만 골라서 나올 것 같아. 악몽을 꾼다니까, 악몽을. 예.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보니까 내가 안 가르친 데서만 골라서 나오는 그런 악몽을 꾼다니까. 수험생들이 꾸는 악몽. 시험지 받았는데 100지거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80%에 해당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한 군데 머물지 말고 계속 외우는데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는 분량을 갖고 해야 돼요. 예. 절대 무리한 욕심을 내가지고요. 한 과목이 이렇게 분량되는 거. 이건 못 끝내, 다음 과목 못 끝내다 결국에는 시험장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얇은 걸로 해야 돼, 얇은 거. 그래서 마지막에 120문제하고 뭐 우리 요 문제 뭐 풀던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나름대로 외우시고. 빠른 속도로 여러 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도 계속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서도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 것을 계속 외우셔야 돼요. 전 시간 거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예,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시험지를 갖다가 받을 때까지 달달달 외우고 절대 머리 심하게 흔들지 말고 그래서 까먹으니까 이렇게 예. 남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시험 전날 너무 긴장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술 마시거나 그러지 말고요. 불을 끄고 큰 대자로 눈을 감고 누워서 있으면은 6시간을 누워 있으면 2시간 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몸소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 보기 전날 잠을 자고 간 적이 거의 없어. 고시 공부할 때요. 항상 전날 밤을 새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 해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밤을 새는 거야. 밤새서 공부하면 시험 보기 전날은 잠이 오겠지. 잠이 안 오는 거야. 12시간이 잠이 안 와요. 그럼 이 상태는 이틀 밤을 새고 이제 가야 되는 게 생긴 거야. 이틀 밤을요. 예. 그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면제를 2알을 먹었어요. 근데 잠이 막 자려고 했는데 잠이 깼어요. 하나를 더 먹었어. 잠이 자려고 그러다가 또 깼어. 그래서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어느 선배가 잠이 안 올 때 자기는 양주 반병을 마신 잠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억해.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반병을 원샷을 딱 했습니다. 잠이 올 것 같았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그 상태로 시험장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전 시험에 헌법, 민법, 형법을 보는데 문제 잘 풀었습니다. 오전에. 예. 민법 문제도 거의 다 마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냥 총칙부터 나오는 문제 다 마치고 판례도 다 마치고 하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시험을 보는데 오후 시험은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법 철학이라든가 형사 정책이라든가 외국어가 있는데 외국어를 저는 이제 매년 바꾸거든요. 그의 시험에 쉽게 나올 만한 외국어를 선택해요. 한 해는 영어로 봤다가 한 해는 독일어로 봤다가 한 해는 스페인어로 봤다가 어차피 어렵게 나면 못 맞히거든요. 예. 근데 그 해는 내가 독일어로 시험 봤을 거예요. 독일어 선택했는데 문법을 영어로 다 문법을 왜? 그때 이제 햇빛이 쫙 내리끼는데 시험장에서 새알 먹은 이제 그 수면제 효과하고 양주하고 이틀간 잠을 안 잤잖아요. 이 효과가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독일어를 푸는지 영어를 푸는지 자기 안 날 정도가 돼서 결 시험 떨어졌어요. 떨어져 보니까 한 3문제가 부족하더라고. 3문제가. 하룻밤 새고 갔으면 붙었을 텐데 이틀 밤 새는 바람 떨어진 거지. 그러고 났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우리 법대 선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 원래 잠 못 잔다. 잠 안 오면. 그러면은 불을 끄고 큰 대자로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명상하듯이 누워 있으면은 잠이 들면 다행이지만 잠이 안 들어도 6시간 누워 있으면 2시간 잔 거 똑같다는 거예요. 2시간만 자도 객관식 문제를 풀어. 왜? 밤늦게까지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서 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누워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니까 또. 잠시 잠들다니까. 여러분들 좀 혹시나 긴장해서 밤에 시험 전날 잠 못 주무시는 분은 그냥 조용한 방에서 불 꺼놓고 큰 대자로 누워 눈만 감고 있어도요. 어느 정도 잔 거가 똑같아요. 실제로 시험장 보면은요.
근데 자연이 있잖아요. 눈 뜨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이게 다 수많은 그 노하우라니까 이거 다 하도 시험 많이 응시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심적인 평화. 예. 왜? 우리 성인 수험생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공부를 할 수 없는 화가 치미는 일이 생겨요. 예.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속을 새기고 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소환되기도 하고 갑자기 뭐 부동산 관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시험 이후로 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신경 쓸 일이 적었는데 그 나이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신경 쓸 일이 있는데 공부 좀 마음 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몸도 안 따라주지 허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그다음에 신경 쓸 일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걸 다 극복하고 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신경 쓸 일을 다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요것만 잘 견디면은 학원을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다 시험 다 붙어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은 실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본인 관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강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교장 선생님 혼화가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시험을 응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하는 거지. 예.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걸 빼놓고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것 찾기인데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협의로.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1번 틀렸고요. 2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임의적, 개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가 돼요. 개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틀렸죠? 3번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기준면적 이하로도 지정할 수가 있다. 3번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지역 지정 규모를 별도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를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 위에다가 지정할 때 그 다음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지 못한다. 예. 요 네 군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떤 규모로 지정해도 다 맞는 거야. 예. 규모를 그때그때 별도 지정하기 때문에 예.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3번은 일단 옳은 지문이죠. 예.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조사 측량 할 수 있다죠. 조사 측량 우리가 합쳐서 뭐라 불러요? 기초조사라 그러죠. 조사 측량 우리가 기초조사 그러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초조사가 3번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5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만자 때문에 틀렸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개는 외워야 돼요. 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자 때문에 틀렸어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역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만자 때문에 틀렸다. 예, 5번. 정답은 옳은 게 3번이고요.
자, 14번 문제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4명을 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안 나와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야. 협의를 해야 된다. 1번이 틀렸죠?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만 제곱미터가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야. 옛날에는 승인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협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이다. 2번 대도시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 제한 못하는 자 3명을 외워야겠죠? 국가지자체 조합. 이때 조합이 바로 도시개발조합을 말하는 거고요. 도시개발조합이 지정 제한 못한다는 것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 바로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이 민간 시행자는 지정 제한할 때 함부로 제한 못하게 조건을 걸었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총수의 2분의 1은 안 나와요. 5번은 자 도시 개발 구역의 규모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지를 조성할 때거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다 써줘야지만 이 조문인 줄 알겠대. 5번은 생산녹지 지역이 그러니까 낯선 주문처럼 보인다 이거죠. 5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15번은 이제 청산금이 나왔는데요. 틀린 거 찾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환지로 바꿔줄 때 청산금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뭔가? 환지 부지정.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에요. 종전 토지는 있는데 환지가 필요 없대. 그래서 환지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비행기 타야 되는데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서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고 그때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3번 지문이 청산금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쉽지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이 틀렸네. 청산금의 징수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교부는요. 손실 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청산금.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시행과 관련되는 건데요. 1번하고 2번 지문은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물론 시행자 변경 사유 4개가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요. 종합 문제에서 지문에 한두 개 나온 적도 많아요. 그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게 1번하고 2번 지문이에요.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이 틀렸네. 그렇죠? 2년 내가 아니라 1년. 예. 타당한 거니까 1번도 틀렸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그래서 1번에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데 3년 나왔고 2번은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예. 이 도시개발법도 몇 년이 많죠. 그렇죠? 예. 이거 외우고 나면 다른 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거 막으면 저기서 새고 예. 이쪽을 막으니까 저쪽이 또 새. 예. 공법을 막았더니 민법이 새고 민법도 다 막은 줄 알았더니 총칙을 막으면은 물권법이 새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완벽하게 정리하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읽고 싶은 내용 다 보고 풀고 싶은 문제 다 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얇은 걸로 봐야 돼. 항상 가장 얇은 걸로. 예. 그래도 문제 맞춰요. 여러분요. 시험은 자신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성적 순으로 자르는 시험이 아니거든. 시험은 우리는 60점 이상이 다 붙는 시험은요. 뭐냐면 항상 전략이 남들 맞히는 문제 같이 맞히겠다는 식으로 해야 돼요. 성적 순으로 자르는 시험은 남들 맞히는 건 다 같이 맞히고 남들 틀릴 것을 하나 더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게 힘든 거예요. 예. 남들보다 하나 더 맞히는 게 힘든데 우리는 남들 맞히는 문제 같이 맞춰주면 붙어요. 예.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남들 맞히는 거. 1번, 2번 틀려 있고 3번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번이 옳은 거네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집어넣고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실시계획 안에 도로 설치한다고 집어넣고 도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로 설치, 즉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을 우선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도 기억하시고요. 4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누구에게 인가를 받는가? 지정권자야.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옵니까? 도시개발법의 인가는 총 3번 나와요.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인가권자,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인가권자,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권자는요.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네. 지구단위 계획의 실시계획 포함해 앞뒤가 바뀌었죠? 실시계획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17번에 이제 환지 방식이 나왔는데요.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1번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환지 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행정청이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를 안 받아요. 그냥 환지 계획을 그냥 정하면 됩니다. 할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 등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번은 완벽하게 옳은 지문이에요. 절차적으로 옳은 지문. 1번이 정답이구나 그냥. 2번 증환지도 가능하고 감환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증환지, 감환지가 다 가능합니다.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또는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환지 부지정. 먼저 신청한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요.
저 내일 모레 이민 가니까 저 환지 필요 없어요. 청산금 주세요. 이게 뭐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너 환지 필요 없지? 청산금 줄까? 네, 좋아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왜냐하면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를 받게 되면은 종전 토지에 있는 임차권자 등은요, 계약기에 남아 있을 때는 똑같이 환지로 따라와서 환지를 또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 전부 일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다만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예. 의견은 동의를 받는 거죠. 예, 의견 청취는 동의다. 우리 의견 청취는요, 듣고 그대로 안 해도 돼. 근데 동의는 못 받으면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의견 청취하고 동의는 전혀 다릅니다. 예,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동의 안 받잖아. 항상 의견 청취만 하잖아. 그렇죠? 예. 의견 청취는 구속되지 않거든. 의견 잘 들었는데요.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이거죠. 예? 항상 의견 청취. 절대 동의를 받지 않아. 예. 그래서 의견 청취 3번 틀려 있고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공인평가 기관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죠.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다. 공인평가 기관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치고 나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평가를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나중에 거친다. 평가 먼저, 심의 나중. 예.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항상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 4번 지문이 시험에 3번인가 나왔나 그럴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4번 지문.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공유지분, 바로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입체환지 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도 틀려있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우리 예상 문제지. 조성 토지 공급. 틀린 것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실시 계획. 이거 예전에는 개발 계획이었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요.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는 게 원칙. 2번 학교 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반드시 줘야 될 사람한테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4번 외워야죠. 추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 포함. 이때 임대주택 건설 용지 포함에다가 정확히는 가로에다가요.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예.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도 추첨의 방법이다. 예.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택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그다음에 공장 용지는 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요. 5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요.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죠.
조성 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예.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 예. 틀린 거 정답. 자, 19번은 이제 정비조합이 나오는데요. 정비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와요. 우리 시험지를 받으면 요즘에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조합 3개를 문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비조합은 1번 지문이 바로 함정이죠. 1번 틀렸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왠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시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요거 도시개발조합 얘기고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게 정비조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다 대의원회가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일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의미고요.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가로치기. 가로 안에 알맞은 맛은 넣기 가로치기.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고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가로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 4분의 3 가로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3번 이제 주택 단지가 아닌 곳도 포함해서요. 재건축을 넓게 할 수가 있죠. 대단지 만들어서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나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가로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로 딱 쳐놨는데 4분의 3이 3번 나오고 3분의 2가 1번 나온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로를 갖다가 4분의 3을 2개만 가로 쳐놓은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은 봐두셔야 돼. 시험에 3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설립된 조합이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변경할 때입니다. 인가 받은 사항을 조합이 변경할 때의 요건이 바로 요거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제대로 제공 안 해가지고 분담금이 적은 줄 알고 조합 설립에 동의가 잘 됐거든. 그래서 주어가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야. 추진위원회가 얼마 네가 분담금 내면 너 분양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토지 등 소유자가 판단하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 20번은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설명인데요. 1번 지문은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데 단 토지 등 소유자 뒤에 가로가 시험 나오죠.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치고 그래서 2번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는 단어에 밑줄 치는데 이게 작년하고 개정된 주문이에요. 작년에는 재건축만 규제했거든요. 올해는 재개발까지 규제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요.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토지, 우리 흔히 지분이라 그래. 그것을 양수한 자는 투기 혐의자로 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야. 예. 근데 3번하고 4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팔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샀을 때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팔고 갈 때 그것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고 4번 양도원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일부 틀렸네. 2년은 맞는데 일부가 아니라 항상 모두예요. 항상 세대원 모두가 나와요. 예전에는 세대원 모두 이것을 일부로 바꾸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모두를 일부로 바꿔. 작년까지는 모두가 아니었어. 전부였어. 전부란 말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로 바꿨어. 그래. 예. 이런데 예산을 쓰고 있다니까 지금. 예. 전부를 모두로 바꿨습니다. 두 개 차이가 난 뭔지 모르겠어. 전부하고 모두는. 예. 전부 우리 법조문에는 전부를 쓰거든요. 모두를 안 쓰거든요. 단어 전부를 씁니다. 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렇게 얘기하죠. 법조문은 항상 일부 아니면 전부라는 단어 써. 모두라는 단어 안 쓴다니까. 모두 다 바꿔놨어 지금요. 예. 근데 이것을 일부로 바꿔서 나오는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 이제. 예. 선생님 저는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2년 이상 해외 체류인데 1년 이상으로 바꿔놓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요즘 유행이 지났어 이게 최근에. 이제는 모두를 일부로 바꾸는 게 유행인 거야 이제. 겨우 외워놨는데요.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유행이라고 옷을 샀는데 그게 벌써 끝난 거야 유행이. 예. 그래서 이제 3번, 4번 중에 4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모두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는 위 이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정비 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작년까지는 청산하여야 한다였어. 의미는 청산인데 올해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손실 보상 바꿨어요. 이때 청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봐요. 자기가 재건축 아파트를 15억 주고 샀는데 조합원이 안 돼. 그건 청금 청산 당하거든요. 그때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억이 공시지가다. 예, 그러면은 5억을 갖다가 안 주는 거야. 예, 실거래가 자기 산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10억도 주고 5억도 주고 그게 아니라 청산 금액을 주는 게 손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법조문이 이해가 안 되게 써놨어요. 지금요. 바꿔놓은 겁니다. 21번 정비조합 및 총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처벌 규정인데요. 다른 법이 아니라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당이 되고요. 2번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잘리기 전에 도장 막 찍어요. 3번 조합원 10%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요구자 대표, 바로 조합장 반대파, 흔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4번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이거 4번 지문에 체크해 놓겠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는데 올해처럼 말이죠. 올해처럼 정비법이 전면 개정된 해는요. 시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출제위원 수가. 전에는 몇 사람이 낼 수 있었는데 전면 개정됐을 때는 진짜 전문가에는 출제를 못해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좋아하는 지문을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총회 의견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10% 이상이 원칙인데 다만 우리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는 창립총회. 그다음 우리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이 필요해. 이 끝나야지만 우리 인가 받거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기 위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소립 변경.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의결하는 총회는요. 이게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세 개야. 예. 요 세 개가 바로 대통령령에 나오는 세 개라고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4번은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는데 특정한 한 분이 중요하다고 봐서 계속 내기 때문에 봐야겠다. 그렇죠? 4번 질문. 그래서 중요한 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10%가 아니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5번 역시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특정인이 자주 낸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에서요 제외하는 게 있어요. 물가상승분, 생산자 물가상승분을 빼고 10%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청산하는 금액, 의미는 청산이라 그랬죠. 손실보상 금액은요 빼는 겁니다. 금액은 빼고 10% 이상 거기다 산정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한테 비용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청산금 주지만 이 사람이 분양 안 받는 대신에 또 일반 분양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분양에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결국 손실이 아니라고. 일단 당장 줘서 내보는 거거든.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한 사람한테는 청산해 주는 대신에 이 사람한테 그래? 너 분양 신청 안 했으니 네 토지 건물 2억이 평가액 나왔어. 2억 주고 돌려보내고 그것을 4억 받고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청산해 주는 금액 있죠. 이거는 비용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비용이 아니라니까. 순간적으로 선 지급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결국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22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가 이제 절차가 나올 때요.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하죠.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나 마찬가지야. 정비사업에도 좋다는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요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수용사용권을 이때 취득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120일 내에 작년엔 60일이었어요. 올해는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합니다.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 신청하세요 하는 게 분양 공고예요. 이 분양 공고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분양 공고하고 나서 이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해 사람들이요. 분양 공고가 끝나면까지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이때가 바로 낡은 토지 건물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용 수익의 정지가 일어납니다. 사용 수익의 정지.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이 들어가요. 이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 시작하죠. 철거하고 이제 한 3년 지나면 완공이 돼요. 완공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 끝났다고 외칩니다. 공사 완료 고시. 예, 공사 완료 이제 고시가 있으면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구분 소유권으로 쪼개서 분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쪼개는 거 분양 설계라 그럽니다. 요때 요 분양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측량해 봐야 돼요. 대지의 확정 측량. 대지의 확정 측량하고 토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토지의 분할 절차. 이것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완공하는 순간 소유권은 한 개야. 일물 일권주의.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구분 소유권 나눠주기 위해서는 대지 확정 측량하고 대지권을 주기 위해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고요. 이제 다 쪼개지면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분양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데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요. 이전의 고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이전.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하고 청산하면 이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요. 등기 청산이 끝이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사업시행계 인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5번 보시면 이게 정답이죠.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 인가를 할 때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지정개발자일 때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죠. 예. 5번은 시험 몇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1번은요.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라. 그 다음 2번은요. 주택법에 있는 것을 베껴온 조문이에요. 올해 신설됐어요.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요구에서는 안 된다. 베껴온 조문이고 3번은 옛날부터 있던 거.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4번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23번은 매도 청구가 나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이 전부 다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올해 다 신설 조문이고요.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1번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자, 첫 번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번 천재지변이 있어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되거나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경우. 이런 자에게는 조합 설립에 너 동의하는가,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것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의무조 하게 돼 있습니다. 촉구라는 단어를 평생 처음 봤다. 나는 법학 공부한 사람이 법을 이렇게 개정할 때는 최고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회답이 아니라 원래 확답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어떡합니까? 써놨는데 회답할 것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고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됩니다. 3번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했을 때는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3번 틀렸죠? 예. 4번 기간이 지나면은요.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끊고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바로 나와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 안 돼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죠. 그 자에 대해서도 매도하고 너 그만 조합에다가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 자, 5번은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안 줄 거에 대비해서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자, 24번은요. 1번 지문은 뭡니까? 분양 신청 받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요. 보류지, 예비 물건, 건축물 포함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 일반 분양할 수 있다. 2번은요.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시기가 있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언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전에 고시 있는 경우까지는 사용 수익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3번은 폐공과 밀집, 범죄 발생 우려가 있었을 때는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에 우리 철거 들어가는데 그 이전이라도요. 동의를 받아서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의 허가 받아서 철거할 수 있고 이때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양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4번이 뭡니까?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5번.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이죠.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건축법부터 보겠습니다.